오늘은 7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사셔야 돼요. 이제 기말 시험도 이 책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파트 2 그래서 개인에서 집단에서 조직으로 이제 확대돼 나가는 파트 2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청년기 특성과 리더십 개발. 근데 리더십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기의 특성은 뭐냐? 첫째, 자립심을 가진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제가 옛날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 대학을 내 나름대로 정의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는 반 학생, 반 성인.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학이라는 건 어때요?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해진 대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회라고 완전히 자기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정. 그래서 둘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단계로 독특성과 일관성을 갖는다. 셋째,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는 시기이다. 넷째, 개개인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의식이 발휘되는 시기이다. 자, 대학생, 청년기의 위기적인 특성은 뭐냐? 정신적인 특징은 신체적으로는 뭐 사실 옛날로 치면 뭐 다 결혼해서 애를 낳을 그런 나이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고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아놈이라지 혼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뭐 80% 이상의 대학을 가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도 그냥 뭐 거의 의무교육 비슷하게 부모의 의존도가 높죠. 그런 서양 어때요? 서양은 사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기가 알아서 독립을 하니까 서양은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뭐 그 이후에도 뭐 결혼하고도 신세진도 형편도 있는데, 자, 사회적 특성, 대학 교육을 학문 탐구가 아닌 취업의 순환으로 여기는 사회풍조에 따른 정체성 위기 격리. 글쎄요, 뭐 대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중세에 대학이 생긴 것은 뭐 신학이라든지 의학, 법학 이런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생긴 거지 뭐 취업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 취업은 마이스터, 중세로 가면 어때요? 어프렌티스십, 도제 제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어떤 기술자가 된다면 그 마이스터 밑에 들어가서 그냥 심부름하면서 배워서 장인이 되는 것이지 대학에 가서 뭐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한다는 건 없었죠. 그러나 현재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대학으로 흡수가 되고 웬만한 건 거의 대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과연 대학이 학문 탐구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양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학이 전부 다 그냥 다 취업만 하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대학에서 또 학문 탐구와 취업과 이걸 두 가지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취업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에 의해 사춘기 초반에 경험할 수 있는 자정체성의 위기가 온다. 그게 참 특히 이제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이전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처럼 막 5% 10%막 이상씩 고도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 현지 진출하다 보니까 국내 양질의 자리가 부족하고 대학생들은 또 많은 80%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하니까 전부 다 좋은 직장을 찾는데 그 수요 공급이 잘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의 역량을 파악하는 거야. 나의 역량을. 그래서 내면 일 개인적인 특질 이것은 개발이 어렵다. 왜? 타고나는 게 있으니까 타고나는 게. 그다 어렵다고 해서 완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뭐
타고나는 거지만 그래도 가능은 한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편에 속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태도와 가치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개발은 가능하다. 지식은 뭐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내 역량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나 가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나의 역량을 대학생의 6대 직무 역량을 분석했는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이거를 뭐냐면 이제 레이더 차트를 그래요. 레이더 차트. 그래서 이 각각의 6개 항목이 자가 진단이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는 나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이걸 진단해서 이게 균형적으로 잘 지금 어느 정도 이상으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들쑥날쑥하고 어느 정도 부족하고 뭐 그러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는 뭐냐면 여러분의 청년기 특성과 리더십 개발,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의사소통.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계속 의사소통 얘기를 했어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토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글로벌화. 그래서 이것은 외국어 능력 및 다문화 이해 수용. 글로벌 시대. 그 다음에 자원 정보 기술 활용. 뭐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뭐 이런 건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좀 우수하죠. 글로벌화 마찬가지. 자기 관리 이거는 좀 더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 조절 이런 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혼자서 지금 우리가 혼자서 그냥 또 형제도 별로 적고 이런 어떤 멀티미디어 이런 걸 가지고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더불어 하는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기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 그래서 분석적 사고, 추론,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6가지 카테고리를 하나씩 내가 지금 부를 테니까 책이 없는 사람은 1번에 몇 점, 2번에 몇 점 지금 바로바로 해서 여러분 레이터처럼 그려보세요. 나중에 다시 또 그리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한번 일단은 책이 없어도 여러분이 이제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레이더 차트를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레이더 차트를. 자, 처음에 대안은 간단 명령이 한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면 5. 저도 이게 다 해봤어요. 이게 다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해봤는데 2번 그래서 이게 20개니까 이제 뭐 3이냐 4냐 뭐 2냐 3이냐 이것만 써서 합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20문항에 다 5점씩이다 그럼 100점이잖아요. 100점. 레이더 차트는 0점부터 100점까지 돼 있으니까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나는 대화는 간단 명료히 한다. 1, 2, 3, 4, 5 상대방을 향해 몸을 틀어서 대화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하면 이렇게 주시하는 거죠. 3. 상대방의 눈을 맞추며 대화한다.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반응한다. 5. 말을 들으면 맞장구나 추임새를 넣는다.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주고받는 형식이다. 7. 대화 시 적절한 질문을 활용한다. 질문도 하는 것. 8. 대화 시 상대방 말을 정확히 이해한다. 9.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헤아린다. 이거 쉽지 않은데. 10.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이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11. 발표하기 앞서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한다. 12. 발표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다.
13. 발표 시 정확한 발음과 충분한 성량으로 전달한다. 14.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사진, 시선, 제스처 등 비언어적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15. 토론할 경우 감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16. 토론 시 상대방의 합리적 주장은 수용한다. 17. 토론 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통계자료,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18. 쌍방의 갈등을 중재할 경우 서로 입장을 분명히 이해한다. 19. 중재 시 쌍방향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20. 의사소통 역량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학습 실현한다. 자, 여기서 토해보세요. 그래서 뭐 3, 2 쭉 해서 요거를 여러분이 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지 못한 사람은 요걸 스톱 시켜놓고 더 하세요. 자, 두 번째 글로벌화. 처음에가 의사소통이었고요. 이번엔 이제 글로벌합니다. 전공 과목의 외국어 원서를 이해한다. 1, 2, 3, 4, 5. 혼자서 두려움없이 해양한다. 1, 2, 3, 4, 5. 영어로 원어민과 자유롭게 대화한다. 1, 2, 3, 4, 5. 영어의 외국어로 원어민과 대화한다. 1, 2, 3, 4, 5. 외국어로 진행되는 대학 정규 수업을 이해한다. 1, 2, 3, 4, 5. 외국어로 현지인과 자유롭게 서신 옹래한다. 1, 2, 3, 4, 5.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세계 대학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다. 해외 첨단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최신 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이 탁월하다. 글로벌 리더십 협력을 위해 외국인과 네트워킹 및 인맥을 만든다. 외국어 역량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11. 타문화권 외국인의 도움을 청하면 당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12. 해외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다. 13.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이벤트 행사에 관심이 있다. 14. 다문화 이해를 위해 외국 드라마 등을 정기적으로 시청한다. 15. 다문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16. 타문화권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17. 국제적 매너와 에티켓을 알고 있다. 다른 문화권은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있으면 4, 5, 없으면 1, 2. 19.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인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자, 이것도 두 번째 역량입니다. 글로벌화 역량을 이제 스톱하고 더 해보세요. 세 번째, 자원정보 기술의 활용. 1.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수집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할 수 있다. 1번은 자원이고요. 2번은 정보예요. 3번은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고 상관을 수집할 수 있다. 4. 수집한 자원을 분석하여 유익하며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5. 수집한 정보를 5번 했죠. 6번 숙제한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이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7. 자원 분석을 통해 수출된 내용은 문제나 과제 해결에 적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8. 정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은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그 문제 해결에 확인한 정보 분석 자료들을 체계하여 지식화할 수 있다. 10. 정보 분석에 적용한 기술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11. 자원정보 기술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결합하거나 연결 사용이 가능하다. 12.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정성적 분석이 뭐고 정량적 분석이 뭐냐 이것이 2번. 13번 정성적 분석에 필요한 기법에 대해서 안다. 14번 정량적 분석에 필요한 기법을 안다. 15. 정성적 분석 기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고 의미를 알 수 있다. 16. 정량적 분석 기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5, 16을 그 다음에 17. 정량적 분석 결과 핵심 결과 지표 KPI. 이게 Key Performance Indicator라는 게 핵심 성과 지표예요.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18.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결과 분석에 사용된 자원 및 정보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19. 분석 결과 분석에 사용한 기술의 효과나 주요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0. 분석 결과, 분석 자원, 정보 혹은 기술에 대한 연계성을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자 자원 정보 기술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기관리. 1. 자신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개인적 목표를 수집한다. 2. 개인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반영한다. 3.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 자신의 가장 적합한 학습 스타일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한다. 5. 습득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결과를 점검한다. 6. 자신만의 인생 비전을 가지고 있다. 7. 비전을 구체적으로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가지고 있다. 8. 비전 달성에 위한 장단기적 개인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9.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0. 실천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계획을 수정한다. 11. 자신이 속하는 가정에서 자신의 책임, 의무, 권리 등을 이해하고 행동한다. 12. 자신이 속한 학교 등 보다 넓은 맥락에서 책임, 의무, 권리 등을 이해하고 행동한다. 13.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등 보다 넓은 맥락에서 책임, 의무, 권리 등을 이해하고 행동한다. 12는 학교고 13은 지역사회고 14. 자신이 속한 국가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책임, 의무, 권리 등을 이해하고 행동한다. 14는 국가. 15.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인식한다. 16.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와 타인과의 관계를 잘 파악한다. 17. 타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한다. 18. 타인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여 배려한다. 19. 타인의 감정, 느낌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 20. 집단 구성원의 감정, 느낌을 파악하고 이해를 통해 적절한 독립을 한다.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자기 관리입니다. 그 다음 대인관계하고 종합적 사고가 있어요. 자, 대인관계. 1.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 2. 타인을 대할 때 친밀감 형성하는 거. 3. 조직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리더십. 4. 조직을 이끌 때 비전 제시 중요하고. 5. 조직 비전을 달성에 따른 구성원의 혜택을 구체하여 적극적 참여 유도. 6. 조직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책임과 권한을 설정. 7. 리더를 설선하여 조직의 규칙을 준수하고 모범 보인다. 8.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9. 조직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10.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 노력과 성취에 대해 인정과 칭찬을 하지 않는다. 조직 발전을 위해 외부의 조력자나 전문가의 지원을 극대화한다. 투입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을 한다. 14. 상호 의견을 조율하 한 방향으로 힘이 직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15.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16. 구성원의 성과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준다. 17.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한다. 18. 언행일체로 구성원의 신뢰를 획득한다. 19. 객관적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성찰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20. 대인관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을 실행한다. 자,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대인관계인데요. 더해서 점수를 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종합적 사고 1. 기존 사고와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점검한다. 종합적 사고니까 1. 2.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방식들,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3. 문제 발생의 경우는 좌시하거나 지나침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4. 문제 파악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세분화한다. 5. 세분화된 문제들을 분석하여 가장 중요하고 식발 문제를 도출한다. 6. 핵심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7.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한다. 8. 규명된 원인을 분석하여 영향이 크고 빈도수가 높은 근본 원인을 파악한다. 9.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도출한다. 10. 해결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대안 가설을 수립한다. 11. 대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립한다. 12. 대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13. 채택된 대안을 평가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한다. 14. 최적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15. 최적 대안 실행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16. 최적 대안 기대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17. 실행 계획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발굴한다. 18.
장애인 극복 과정을 마련한다. 19.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종합적 결과물을 문서로 작성하고 구도로 발표한다. 20. 종합적 사고 영역 개발을 위해 지속적 학습을 실행한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엔터가 만약에 의사소통이 80점이야. 글로벌이 뭐 70점이야. 자원정보는 뭐 잘하니까 뭐 90점이야. 자기관리 역량 한 60점이야. 대인관계 역량 한 50점이야. 종합적 사고 한 60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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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갔나? 이렇게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때요? 여기는 좋잖아, 그죠? 90점. 낮은 게 어느 거야? 자기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이 낮지, 상대적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내가 높일 거냐? 그러면 아까 앞으로 가서 그 낮은 점수, 뭐 5점 이하, 4점, 3, 4, 5점, 뭐 2점, 1점 이쪽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했지만 나중에 이 똑같은 문항을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회사 가면 360도 피드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 잘 줄 수도 있죠. 뭐 한 80, 90, 막 100 줄 수 있는데 상사가 똑같은 요걸 갖고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어요. 상사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막 자기가 관리 역량을 막 90점, 100점 줬는데 얘 나야. 근데 상사는 더 낮게 줄 수도 있지, 그치? 부하들은 어때? 더 낮게 줄 수도 있지. 그래서 그거를 승진할 때 반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한다고 얘기해도 객관적으로 상사나 부하가 다 해서 그걸 같이 다 반영을 해보면 객관적인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리더십 유형 파악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앞에서 이제 우리는 리더십 유형을 이제 이 과업형 x는 9, y는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매니저를 그리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9, 1형, 이거를 9, 9형, 이거는 1, 9형, 이거는 5, 5형, 그 다음에 이건 1, 1형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말해서 과업형, 이건 이상형, 이거는 인간중심형, 이거는 뭐야? 절충형, 그냥 절충형. 이건 뭐야? 회피형, 직무 포기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리더십 유형으로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5가지 유형이 뭐냐면 펀 리더, 경제형 리더, 시인형 리더, 예언가형 리더, 오뚜기형 리더, 이렇게 해서 5가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여기 보면 뭐야? 펀, 나는 여기 이제 또 조직에서 요새 이제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나는 굉장히 재미나게 분위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형. 그 다음에
경제에 관심 있는 또 시인형, 예언가형, 오뜨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